새 친구 콜, 헤일리, 벤은 우정여행을 떠났습니다. 브라질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하기로 했죠. 이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들 중 누가 위험에 처해 있나요? 콜입니다. 낙하산 가방이 아니라 일반 배낭을 메고 있어요. 아이쿠. 내 아이의 엄마가 퇴근을 해서 집에 왔는데 딸들이 모두 바빠 보였습니다. 세레나는 체스를 두고 캐서린은 책을 읽고 한나는 아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델라니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델라니는 세레나와 체스를 하고 있습니다. 개학 전날, 미아라는 학생이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이 신문을 위해 학교로 왔습니다. 4명의 용의자가 있습니다. 아담스 교장 선생님, 수학교사 스미스 선생님, 청소부 존스 씨, 학교 요리사 브라운 씨입니다. 아담스 선생님은 일이 많아서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선생님은 수업이 끝난 직후 중간고사 채점을 하느라 교실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존스 씨는 점심을 먹으러 집에 간다고 말했고 그 학생이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브라운 씨는 미아를 카페테리아에서 만난 적이 있지만 실종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누가 미아를 데려갔고 이를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범인은 수학교사 스미스 선생님이었습니다. 중간고사를 채점한다고 했는데 그날은 개학날이었거든요. 에스미는 숲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하루 종일 숲을 헤맸어요. 마침내 해질녘에 그녀는 마녀가 살고 있는 으스스한 집에 도착했어요. 달리 갈 곳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러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녀는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에스미가 답을 맞히면 마녀는 에스미를 숲에서 나가게 해주고 만약 틀린다면 영원히 에스미를 하녀로 부리겠다고 했죠. 에스미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녀의 질문입니다. 행복할 때 너를 슬프게 하고 슬플 때 너를 행복하게 하는 말은 무엇이지? 여러분, 에스미를 도와줄 수 있나요? 바로 곧 끝날 거야 라는 말입니다. 이곳은 그린란드의 9분의 3, 에콰도르의 7분의 2, 이집트의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어떤 곳인가요? 그리스입니다. 아내도 아이도 친척도 없는 늙은 왕이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계승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 나라의 모든 아이들에게 씨앗을 주었고 가장 아름다운 식물을 기르는 사람이 성에서 살면서 왕이나 왕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년 후 아이들은 온갖 종류의 멋진 식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단 한 명의 소녀 제이는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고 씨앗이 자라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왕은 그녀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보시겠어요? 왕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라지 않는 가짜 씨앗을 주었습니다. 즉 제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죠. 제인은 훌륭하고 공정한 여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앨리스는 빵 한 덩어리를 12초 안에 4조각으로 자릅니다. 같은 빵을 5조각으로 자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까요? (16초입니다) 4조각으로 자르려면 3번 빵을 잘라야 합니다. 빵을 3번 자르는데 12초가 걸린다면 4초 안에 빵을 한 번씩 자른다는 뜻입니다. 만약 빵을 5조각으로 자르고 싶다면 빵을 4번 잘라야겠죠? 한 번 자를 때 4초씩, 즉 16초입니다. 스티브는 방금 평생 동안 꿈꿔왔던 새 차를 샀습니다. 저녁에 드라이브를 할 계획이었지만 그 전에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차고에 차를 두고 떠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는 차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관은 그의 이웃 3명을 신문했습니다. 사만다는 개를 산책시킬 때 차가 차고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라이언은 하루 종일 집을 비워서 아무것도 못 봤다고 했습니다. 테오도르는 정원 도구를 가지러 스티븐의 집에 왔지만 스티브가 집에 없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정보는 경찰관이 강도를 체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누가 그랬고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범인은 사만다였어요. 그녀는 차가 차고 있는 걸 봤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차고는 닫혀 있었으니 그 차를 볼 수 없었습니다. 아델은 남자친구 올리버가 그의 방에서 독살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했어요. 아델은 올리버의 집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방에 있는 사람이 올리버인지 확인하려고 창가로 다가갔어요. 날씨가 춥고 창문에 서리가 껴서 그녀는 누가 안에 있는지를 보려고 서리를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올리버가 바닥에 있는 것을 보고 경찰을 불렀죠. 경찰관은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즉시 깨닫고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아델은 올리버를 보기 위해 창문에서 서리를 닦아냈다고 말했지만 하지만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서리는 창문 안쪽 표면에 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방 안쪽에 끼었겠죠. 아담은 아내 브룩에게 매우 비싼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잠금 장치 없이 우편물을 보내면 항상 도둑을 맞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브룩 둘 다 자물쇠가 몇 개 있었지만 서로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귀걸이를 보내고 브룩은 귀걸이를 잘 받았습니다. 어떻게 한 걸까요? 아담은 상자에 귀걸이를 넣고 잠근 후 브룩에게 보냈습니다. 브룩은 상자를 받은 후 자신의 자물쇠를 상자에 걸고 그것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아담은 상자를 받고 자신의 자물쇠를 연 후 아내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브룩은 자신의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 귀걸이를 받았습니다. 네, 저도 알아요.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으니까 그냥 귀걸이를 건네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재미가 없잖아요. 내 아이의 아버지인 제임스는 큰딸 퀸이 장을 볼 때 쓸 수 있도록 $50를 부엌 식탁에 놓고 출근했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엔 음식이 없었어요. 퀸은 제임스가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장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제임스는 다른 세 아이들을 내려오게 해서 이들에게 돈에 대해 물었습니다. 베벌리는 식탁 위에 있는 돈을 보았지만 건드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케나는 창문을 열고 돈이 날아가지 않도록 책 밑에 넣었다고 말했어요. 오웬은 57쪽과 58쪽 사이에 지폐를 책 안에 넣었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오웬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57쪽과 58쪽 사이에는 돈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한 페이지의 양면이기 때문이죠. 에스미는 다시 숲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번에 에스미는 이틀 동안 헤맸지만 적어도 마녀의 집은 찾을 수 있었어요.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마녀는 에스미를 위한 또 다른 게임을 했습니다. 마녀에겐 2개의 똑같은 카드가 있는데 이 중 한 장에는 자유, 다른 한 장에는 머물기라고 적혀 있다고 말했어요. 에스미는 하나만 고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자유라고 적힌 카드를 고른다면 그녀는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물기 카드를 고른다면 영원히 그곳에 머물러야 했죠. 이번에 마녀는 에스미가 탈출할 기회를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녀는 2장의 카드에 머물기를 썼어요. 에스미는 마녀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죠. 그녀는 마녀를 간신히 이기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에스미는 카드를 골라 불에 태운 후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마녀는 머물기라고 적힌 나머지 카드를 열어야 했죠. 규칙에 따르면 카드에는 다른 말이 쓰여 있어야 했기 때문에 마녀는 에스미가 고르고 태운 다른 카드가 자유 카드라는 데 동의해야만 했죠. 잭슨은 난파당한 후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도
약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파란색 알약과 빨간색 알약이 각각 2개씩 있었죠. 그는 정확히 하나의 빨간 알약과 하나의 파란 알약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잭슨이 앞이 안 보여 약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약을 먹을 수 있을까요? 잭슨은 4개의 알약 각각을 반으로 쪼개서 각각의 반쪽짜리 약을 4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라면 그는 정확히 빨간색과 파란색을 하나씩 먹을 수 있습니다.